국방부가 구축함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 국뽕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실제 이와 관련한 일종의 방산 비리가 진행 중인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사 정리를 해보고요. 거기에 제가 팩트를 좀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찬 의원이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면서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사청은 2월에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하면서 경쟁 입찰 의지를 밝혔지만 이걸 무시하고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에 대해서 실림이 하나 이것도? 네. 부승찬 의원은 아니 정권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알박기를 감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팩트를 뭐랄까요, 밀리터리 덕후인 제가 약간 좀 풀어보자고 하면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거군요. 그래서 의상을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 네. 해몽이도 좋네요, 꿈보다. 자, 일단 이 구축함 확충 계획을 처음으로 잡았던 사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로 가장 많은 국방비, 그 다음에 방산 무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많이 썼던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국방력 수준을 확 끌어올렸는데 그 중에 가장 뭐랄까 혁신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해군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였어요. 특히나 이 두 분야는 그동안 우리가 순수하게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 오거나 또는 직접 개발할 의지가 없어갖고 안 되던 부분, 왜냐면 반대가 많았던 부분인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우를 사실상에 저는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나로우를 호주 앞바다까지 쏘아 올렸고요. 저희가 사실 그 실험을 했을 때 저희만 계속 미사일이라고 심지어 탄도 시험까지 해갖고 아니 실수로 실패한 거면 호주 앞바다에 떨어질 때 어떻게 알고 우리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딱 건져오냐고. 건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우리 미사일 실험이 성공한 거고요. 그 기술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찾아간 거는 그걸 조만간에 부활시키실 거라고 봐요. 또 하나가 이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7,000톤급 구축함을 그것도 최신식 구축함을 6척을 늘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3개 편대로 4개의 함대로 운영하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순신함, 정조대왕함, 그 다음에 세종함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지스함이 3척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이건 너무 큰 배야. 옆에서 호위해줄 구축함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지스함 1척을 더 짓고 6척에서 8척 정도의 구축함을 더 지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순양함이나 각종 기함들을 넣어가지고 함대를 만들어서 4개 함대를 꾸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원양 함대로 해외까지 나가갖고 할 수 있는 대양 함대까지 해서 4개 함대를 꾸려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배들의 기술 수준이 워낙 높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그렇죠.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상에다가 본토하고 떨어진 함대들이 미사일 요격 능력과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함대로서 존재를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외적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대외적인 공격을 우리가
우리 갇혀있는 영토 안에서는 방어가 안 되지만 이거를 함대들이 나가갖고 방어를 하면 일본이 미사일 쏘든 중국이 쏘든 아니면 남해 쪽에서 태평양에서 누가 쏘더라도 완전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거지. 이거를 2030년도 중반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문재인 정부 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구축함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조선소가 3개 있습니다만 가장 군사적 기술을 갖고 있는 앞선 데가 이제 대우하고 현대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그 군사 기술을 다 배워오고 잠수한 부분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축함 사업 안에서도 원래 대우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선정 단계만 하더라도 대우가 대우해양조선이 이 배를 건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대우중공업에서 중심이 돼서 끌고 갈 것으로 보여졌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바뀌게 돼요. 구축함을 먼저 만들기로 한 거야. 왜냐면 구축함이 실전 투입도 빠르고 1년에 한 척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상태에서 대우가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갑자기 큰 배를 먼저 만들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지스함을 3척을 더 만들자. 아니면 중형 항모를 건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장에 지을 수 있는 구축함 사업에 대한 시작이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갖고 대우가 이겼는데 이게 현대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현대가 더 큰 이제 기술 점수를 더 보강을 해갖고 더 나은 배를 설계를 해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대우에서 대우해양조선에서 현대로 바뀌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그 일을 벌였을까요? 이거를 해군 내에서 벌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배가 파도에 타갖고 이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도를 어떻게 잘 넘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의 모양, 그 조타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가르고 가면, 파도를 가르고 찢어지게 지나가게 되면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야. 출렁거리질 않으니까. 근데 파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 위로 배가 올라왔다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는 그 기술이 부족했고 대우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대우는 파도를 타지 않고 파도를 뚫고 가는 거고, 그게 현대는 파도를 타고 가는 거고. 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외형상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큰 점수를 받았는데 이거를 현대가 보강을 해갖고 오면서 대우에 비해서 현대의 점수가 확 높아진 거죠. 아, 저희 파도를 찢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우가 내놓은 설계 도면을 국방부가 현대가 찍어가게끔 제공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국방부가 스파이 짓거리를 한 거네요? 산업 스파이 짓거리를 한 거죠. 네,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을 시킨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가 소송을 겁니다. 현대가 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기술이다. 하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 쭉 밀려왔던 거예요. 네. 근데 재판 결과 누가 이겼을까요? 현대가 이겼나요? 설마요? 말도 안 돼요. 현대가 이겨버렸습니다. 내가 이래서 사법부를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들어와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 현대가 이기면서 도난을 한 건 맞아요. 도난 유출을 시켜준 사람도 처벌을 받고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구축함 사업 자체가 현대의 사업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야. 그래서 이건 대우 측 입장에서는 요걸 정권 비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정권 비리 맞죠? 그렇죠. 성렬이가 어떻게든 영향을 끼쳤을 거다. 뭐 원천 기술일 수 있죠. 설계 기술이니까.
한국형으로 배 모양을 어떻게 설계하는 그거 자체인데 그걸 해놨는데 그 외형을 찍어갖고 보여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갖고 설계 수정을 했으니까 원천 기술을 유출한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우한테 돌아가야 할 공사인데 현대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올해 안에 그것도 4월 달 안에 현대한테 주고 이거를 중장기 계획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국방이라든지 관련된 방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거를 부승찬 의원이 안 돼, 하지 마라고 경고한 얘기를 한 거죠. 야. 와. 야, 진짜 와. 아, 저기 우리가 파도를 찍고 가는지 파도를 타고 가는지까지 이제 알게 됐어요. 네네. 우리 이런 거 원래 알아야 되나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야. 대우가 설계를 정말 기막히게 한 게 대우 배가 외형상으로 훨씬 우수합니다. 무기 장착량도 많고 아까 뭐 얘기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는 엔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배는 대우가 만들 때 엔진은 현대 거 쓰고 합쳐가지고? 뭐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요 기술을 서로 둥글둥글 뭉쳐갖고 각자 역할을 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걸 현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어갖고 독식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같이 술 처먹고 다닐 때 알아봤어. 그러니까 7조 7조 8천억 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했으면 지금 조선 단가가 올라서 이래요. 6조 원대 내부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고축함을. 그리고 벌써 시제품이 한 2척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4년 넘게 공사 진척도 못하게 한 과정에서 비용까지 확 끌어올렸는데 잘못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대한테 퍼주려고 하는 게 지금 방산청 입장이란 거지. 그거는 뭐냐? 커넥션이 있으니까 들키기 전에 동업자한테 던져주고 불가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 하는데 필요는 없는 거긴 없는 한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이유로 지들끼리 짝짝꿍 헤쳐먹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한테 빨리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해라. 지금 조희대 대법원한테 니들 똑바로 안 하면 확 가루 내버릴게요 하는 식으로 압박하는 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방부에서도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똑바로 해라는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때 대우는 역사적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한화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축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리고 파워가 셉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원양 함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3대씩만 딱 배치가 돼 있으면요. 외국에서 해양을 통해서 항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외적들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이제 사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무기 관련해서는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순양함이 있고 그리고 구축함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순양함은 말 그대로 그 대양을 누비면서 업무를 하는 다목적 전투 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전투 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구축함은 훨씬 기동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순양함보다는 기동성 좋은 구축함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구축함은 트럼프도 탐낼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성능과 자체적인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만드는 데다가 무기 체계도 국산화돼 있고 심지어 거기 들어간 미사일도 우리가 국산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 정부 시작될 때, 나 우리나라 방산 사업 중에 대양 해군 관련된 사업들이 밀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한 기억이 나요. 왜? 외놈들이 싫어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번에 계엄 사태 터졌을 때, 내란 사태 터졌을 때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군을 의도적으로 다 배척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내내. 그건 뭐냐면 의도적인 해군력 약화를 꾀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6척 내지는 만일 이제 9척까지 건조가 될 텐데 이 구축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이지스함이 훨씬 많다 그래갖고 우리랑 해전에서 붙으면 이긴다, 뭐 독도를 지네들이 뭐 1년 안에 먹을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치는데요. 우리나라 구축하면 구축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그거하고- 이지스함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나요? 우리가 함유가 단순 미사일이 아닌 거야. 나 목소리 왜 이래? 응. 단순 미사일이 아닌 거지. ICBM이야. 그런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보통 중량이 한 12,000톤, 13,000톤 요 정도 수준인 거고 구축함은 6,000톤에서 7,000톤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구축함은 7,000톤짜리예요. 근데 이게 배만 7,000톤입니다. 배만. 그래서 이거를 설비, 무기 체계부터 안에를 꽉 채우면 채우면은 이지스함급이에요? 9,000톤에서 10,000톤이 돼요. 이지스함급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야 우리 7,000톤짜리 배야라고 하지만 완성시켜서 다 실어놓으면 10,000톤짜리 이지스함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딴 나라는 이거를 다 합친 상태에서 그렇죠. 계산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들은 딴 나라 배들에 비해서 무장을 빼고 이걸 올리기 때문에 급이 한 급씩 높아요, 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본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자고. 그래서 만일에 이 배가 진짜로 6척이 만들어져서 5년 안에 쫙 깔리면 일본은 절대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전투가 안 돼요, 전투가. 그래서 그만큼 크고 위대한 사업이다. 대양 해군,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현재 있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패권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처럼 눈 감고 대충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